검찰은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찰은 어떻게 수사할까요? 일단 처음 5천만 원은 2017년도 3월 이때 민정수사는 아니었어요. 이 5천만 원이 정경심 교수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한 이유가 있어요. 2018년 1월에는 청와대 앞에 있는 ATM기를 5천만 원을 넣었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첫 번째가 코링크피에 투자하는 날이고 공교롭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WFM 주식,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 주식을 구입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5천만 원이 사실은 정경심 교수한테 흘러가서 이 돈이 코링크피랄지 아니면 WFM 주식을 사용하는데 쓰여져야지 공범관계 형성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우리가 의문점 하나. 의문점 1. 왜 2017년 3월 그리고 2018년 1월 이 묘한 시기에 돈이 입금됐다는 저 말이 나왔을까? 네.所以만약에 그 돈이 코링크피나 아니면 WFM을 안 들어갔다고 하면 저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냥 전세금이었다면. 그렇죠. 근데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이 이미 그게 흘러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네. 제가 검찰 출신이 아니니까 네. 자금 흐름을 검찰이 추적하면 조국 전 장관에서 5천만 원이 이체됐다.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봤지만 네. 그래서 정경심 교수에게 이체된 5천만 원과 정경심 교수의 자산이 합쳐져서 어디로 갔다까지도 쉽게 가요? 볼 수 있어요? 그 계좌 추적만 하면 보는데 쉽게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능성을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저렇게 구체적인 것이 왜 나왔을까? 그것은 검찰에서 계좌 추적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고 언론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명확한 증거가 나오니까 검찰에서 다시 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그게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걸 받겠을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가정이 한 번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 돈 자체가 사실 코링크피나 아니면 WF는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어차피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왔으니까 계좌 추적을 역으로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역으로 계좌 추적한다. 그건 코링크피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예. 그걸 따져서 들어가다 보니까 저 돈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조범동 씨, 오촌 조카 조범동 씨랄지 이제 WFM 관계자들이 저런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역추적에서 계좌 추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게 수사 기법이군요, 일종의. 그렇죠. 근데 아니 원래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 정도 아니면 저 밝히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워낙 특수사를 많이 해봐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하지 않은 거예요. 수사할 줄 안다, 윤 그렇죠. 총장이. 유시민 작가가 밑에 수사하는 팀한테 속고 있다고 했는데 전 분명히 윤석열 총장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저는 지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수사 기법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그러네요. 저 두 부분 자체가 진짜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코링크피나 아니면 WFN에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가 경제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또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경제 공동체는 아니다 할지라도 사모펀드 공동체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펀드 공동체는 될 수 그렇죠. 있다. 그러면 지금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공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다음에 뇌물 이런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경심 교수 못지않게 범죄 사실의 어떠한 그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저희 기자들도 취재를 하다가 이게 취재가 원활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취재가 막힐 때면 이제 베테랑 기자들 선배들의 조언을 듣거든요. 그러면 데스크나 부장이면 야, 그렇게 취재 접근하지 말고 일단 이 사람을 먼저 만나봐서 이 사람의 진술을 바탕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가봐. 이게 일종의 취재 기법인데 검찰 수사의 기법도 확실히 좀 다르다는 거죠. 윤 총장이 보는 기법은. 그렇죠. 이제까지 제가 국정농단 특검에서 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는데 그건 상당히 이제 저인망실 수사였거든요. 저인망실. 예. 그런데 이번에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보면 이게 굉장히 이건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면 예. 경험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집대성한 수사의 종합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저게 형사부나 특수부 한 개 팀 정도, 두 개 팀 정도 하면 사실 밝힐 수 없는 부분이죠. 이 정도면? 네. 그런데 아무튼 어떠한 중대성이랄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계좌 추적이랄지 휴대폰 압수수색은 계속 기각되잖아요. 법원에서 계속 기각했잖아요. 수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했는데 저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현 수사팀이 아무튼 그 능력의 탁월성에 있어서는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결국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이 코링크와 사모펀드에 관해서 전혀 모른다고 했던 답변의 신뢰성이 지금 흔들리는 순간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5천 플러스 5천 총 1억 원을 왜 송금해 줬는지에 대한 답변도 어쩌면 이번 주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답변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